아까 마지막에 질문하신 분이 있죠. 공사비의 말씀을 갖다가 하셨고, 변호사님께서 도중에 말씀하셨던 개별적인 부분하고 공용적인 부분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원목마루는 개별적인 측면이에요. 아까 어느 조합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원목마루 없이 강마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요번 소송에는 참여가 할 수가 안 되고요. 그래서 원목마루 깐 사람한테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별적 내 전유 부분, 아파트 안에 있는 전유 부분에 있는 문제는 개별 소송, 각자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하는 집단 소송 쪽으로 가는 것이 답이고요. 또 하나, 공용 부분, 마지막에 질문하신 그 조합원님의 그 답변이 그겁니다. 주차장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키기 능력 가지고는 상대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자격이 안 돼서 시공사를 하지 못해. 그거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각 시공사, 시공업체들하고 소송을 걸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상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정상소송에는 기준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 기본 보면, 내역서, 세부 내역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따져가면서 이 공사하는 데에는 이 품목이 안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런 품목이 들어가면 이거 빼. 이 공사하는 데는 수량이 10개면 되는데 왜 15개가 있어? 이거 5개가 빼. 또 단가가 이거 시중에서 표준 단가가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 왜 여기 150원으로 해놔서 50원 빼. 이런 형식으로 하나하나 정산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뺏어가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올 겁니다. 그걸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조합원님 중에 한 분 계시죠. 까똑방에서 매번 글을 갖다가 남겨주시는 성땡땡님. 이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십니다. 타의 추종을 갖다가 앞으로 하는데 이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조합장이 자료를 주지를 않더라.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다. 나중에 새로운 집행부가 돼갖고 이 자료를 갖다가 자기가 볼 수 있다 하면은 날밤을 새워서라도 자료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내간다. 이걸 갖다가 그분께서 말씀을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늘 하필이면 그분이 기술자 시험을 갖다가 보느냐고 이 자리에 참석을 갖다가 못 하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조합원님 중에서는 건축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한테 하나하나 도움을 받아갖고 요거는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품목은 맞느냐, 소량은 맞느냐, 단가는 맞느냐 하나부터 10까지 다 따질 겁니다. 요렇게 따지는 것은 지킴이 대표로서는 힘이 없어서 안 되고 새로운 집행부 조합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해드릴 겁니다. 정상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단돈 10,000원 하나까지도 분명히 찾을 겁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도 질문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계시네요? 예, 천천히 하나 둘 셋 할 때, 예, 저쪽 뒤에 계신 우리 조합원님. 잠깐만요.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저기 일어서신 분이요? 조합원님 너무 어려운 거는 질문하지 마세요. 간단한 겁니다. 아까 중복된 얘기인데
일단 소송 동의서의 1번 같은 경우는 아무튼 소송을 언제 진행하면서 받으시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서명결의서는 임시 구청에 필요한 서류인 거고, 이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는 지금 조합장이나 상근이사한테 그걸 별도 소송을 언제 하실 건가요? 조금 그 1번 항목에 있는 공사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요, 1번은 뭐 지금 조합장이 상근이사에 대한 독단적 결정, 이거에 대한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동의서가 있잖아요. 제청에 거기에 그 조합장과 상근 이사를 갖다가 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주체는 실질적으로 그 조합장, 그 상근 이사가 올라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원목마루 하나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 안에 들어있는 비리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르고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무기를 안 하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대표로 놓고요. 비상근 이사님들은 솔직한 얘기가 이사회를 갖다가 하게 되면 그분들은 버스기 뺏게 노릇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형식으로 뺏기 일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접적으로 급여를 받고 책임을 지고 일을 갖다가 진주 진행하는 그분들을 갖다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목하는 거는 지금 변호사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그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고, 그 두 번째로 지금 하시는 거는 조합장이나 상근이사에 대한 또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인 거잖아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동의서를 뭐 각각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변호사님은 원목마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어떤 동의서를 저희들이 조합원들이 제출을 해야 되냐는 걸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지금 손해배상 거기 집단 소송 동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동의서요. 예. 이거는 아까 변호사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목마루에 대해서만 지금 소송 청구를 진행하는 거고, 네. 지금 보면 이제 조합장이나 상근이사에 대한 배임에 대한 행위에 대한 소송은 별개인 거잖아요.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동의서를 각각 따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원목마루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도 참여하겠다 하는 의미의 동의서고요. 이 동의서가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우리 변호사님 도장이 찍힌 당신 변호사를 갖다가 내 변호인으로서 선임을 갖다가 한다 하는 선임계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때 선임계를 갖다가 쓰셔가지고 하는 것이 진짜 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금 거기 쓰는 것은 나도 원목마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앞에 모자 쓰신 분. 예, 잠깐만요. 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원목마루 소송에 참여하는 작용 요건이 원목마루를 선택한 조합원만 가능하다라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좀 오해가 있는 게 원목마루를 저희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은 포세린 타일을 선택한 조합원이 있다 하더라도 거실만 포세린이지 방은 원목마루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원목마루가 깔려 있으면은 그러니까 해당됩니다. 조합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원목마루를 안 깐 조합이 없어요. 조합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는 당연히 저희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원목마루를 깔지 않는 조합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사실 포세린 타일을 선택한 가구도 방은
원목마루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소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조합원들은 소송 다 참여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게 맞는지. 예, 맞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이 손해배상 청구에는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원목마루가 부당하게 과다배상됐다. 이 금액에 대해서 차지하게 되는 금액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품질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롭게 시공을 갖다가 하게끔 되는데 보수도 해야 되고 이게 다 비용으로 되는데 이런 비용 청구권도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포함을 갖다가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만약에 그게 맞다면 뭐 원목마루 선택 안 한 사람들이 혹시 이제 포세링 선택하신 가구들도 혹시 원목마루 선택 안 했으니까 소송 참여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오해할까봐 그런 식으로 좀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변호사님 안 계시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제 원목마루 소송을 참여했을 때 조합원들은 사실상 비용적인 면에서 뭐 손해나는 건 없어 보여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드는 돈이 없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패소했을 때도 아까 법무법인에서 비용을 충당하겠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혹시 변호사님의 성공 보수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안 해주셨는데요. 어디까지 했느냐면 첫째로 소송 비용 중에는 변호사비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아까 가장 크게 되는 그 감정비 이것도 포함이 되고 이런 걸 다 그 변호사 측에서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 또한 만에 하나 패소를 갖다가 하더라도 그 상대방 변호사 그 비용까지도 그 변호사님 측에서 다 해결하겠다. 아까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질문을 갖다가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님 계실 때 안 나오셨네요. 이렇게 전액을 갖다가 변호사가 10원 한 장 안 받고 하는 재판의 승소 비율은 성공보수 찾는 것은 보통 30%가 넘어가요. 그런데 저는 20%에서 시작을 갖다가 했고요. 변호사님은 30%에서 시작을 해가고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되는 것이 그 중간선 25% 선에 서로 얘기가 근접했어요. 확정을 갖다가는 아직까지는 못 졌습니다만은 25%로 알고 계시면 돼요. 성공액의 성공 보수는 승소 금액의 25%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10원 하나 들어가지 않는다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을 갖다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분 질문? 예, 저쪽에. 예, 그 변호사 그 로펌에서 우리 조합원들 부담 인원도 없이 하니까는 승소 확률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럼 궁금한 게 지난번에 톡방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형용도 다르고 우리가 지분이 다르잖아요. 승소했을 경우에 그 배상을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는, 여기, 원목마루의 부당이익금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수리 비용 쪽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갖고, 나는 원목마루를 갖다가 다른 평수가 50평이다. 그런데 나름대로 보니까는 그렇게 크게 여기 하자할 데가 없어. 여기서 부당 이익금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평수가 크니까. 근데 내 하단은 보니까 크게 그렇게 돈이 안 나올 것 같아. 여기서는 적게 나오겠죠? 요 금과 요 금액을 갖다가 플러스 해갖고 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감정평가인이 갖다가 1360, 요번에 뭐 1000명 정도를 저는 갖다가 오늘 모이실 거라고 하는데, 소송에 참여할 거라고 보는데, 이 1000명을 기준으로 갖다가 1000세대를 갖다가 다 일일이 방문을 갖다가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평균적으로는 볼 것이라고 보여져가지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아마 그 위에서 그 판사님께서 내려주기를 갖다가 보면은 평균 가격으로 주지 않겠는가 봅니다. 몇 평형 A 타입, B 타입, 요거는 얼마, 부담금액 얼마, 수리비용 얼마, 평균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해갖고 아마 평형별로 아마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확실한 거는 아니고 판결에서 판사님이 내려주는 그 판결문을 봐야지만 알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를 물으면 저 대답 못해요. 또 다른 분이요. 예, 저쪽에 저기 파란 티 입으신 분. 저 마이크 좀 옮겨주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도 이 소송 동의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네네. 1번 항목 같은 경우 배임죄는 형사소송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원문마루 민사소송인데, 네네. 두 가지 다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 우리 뒤에 뭡니까 변호사님 그 PT 자료에 살짝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보신 분 계세요? 형사건 뭐 진행하고 있다고. 예, 위에 형사건은 또 형사건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의서는 형사건과 민사건에 대한 동의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동의서는 나도 원목마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도 참여하는 걸 갖다가 동의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우리 변호사님 도장이 찍힌 변호사 선임계를 갖다가 작성하게 돼요. 그때 진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변호사 얘기는 네. 지금 원목마루 그 부당 청구된 부분에 대한 그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서 민사소송만을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민사와 형사가 두 가지 들어가 있어서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예, 그 1번 항목은 그건 머리에 기억에서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1번 항목은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동의서는 오로지 딱 한 가지 목적으로만 쓰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동서에는 일본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예,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충 설명을 갖다가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 이기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시청서 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과학적이고 어떤 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0명이 신청을 해서 하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님하고 우리가 500명이 한다, 1000명이 한다 해서 다시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타협의 하나의 조건으로 좀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이 형사사건하고 민사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500만 원은 1차 민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여기서 하면서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어떤 배입이라든가 배입 수재,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형사도 같이 들어갑니다. 한 형사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민사가 우리가 나머지를 안 하느냐, 우리 지금 500만 원 빼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님은 500만 원 하신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제안을 지금 현재는 500만 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500만 원을 하냐? 이게 가장 부상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시선을 끌고 같이 어떤 이슈를 만들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조합장을 회의를 해야만이
이 일들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상근이사, 또 조합장, 이런 분들이 업무를 행안위 해가지고 베이스 제3자 시공사라든가 어떤 시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청에 이익을 줬어요.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형사권에서 대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 우리 이번에 조합장을 해임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했을 때는 그때는 똑같이 치고 원목마루만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해야 돼요. 고발을 해야 되고 형사는 형사대로 민사는 민사대로 끌고 가야 된다. 왜? 법리적인 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따지고 그걸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지킴이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항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가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그 후에 진행될 사항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집행부가 회의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지킴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산소송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예. 예. 그렇죠. 이걸 가져야, 이걸 가지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하실 분들을 또 연락을 해가지고 네, 그게 본질적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안 됐을 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어려워요. 2년, 3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저쪽에 우리 동거기사를 해임한 9월 11일 통해 참석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해가지고 우리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은 배제를 시킬 거예요. 외상으로. 감정이 상하잖아요. 우리 이게 생활이에요.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나오도록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법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원래 조합 설립돼가지고 청산이 돼야지 저희 금액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조합 청산이 돼야 저희 분담금이 확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우리 조합원님 중에서는 많이 기회 뭡니까? 혼동되는 것이 조합 해산과 조합 청산에 대해서 그런데, 조합 해산은 법규에 보면은요, 준공검사 인가가 나고 이전 고시가 나면은 1년 이내에, 즉 1년 이내에 조합을 해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이 되면은 청산법인이 새롭게 설립이 되는데, 이때 조합에서 남은 잔존 업무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조합에서 아직까지 받지 못한 돈, 채권에 대한 추진에 대한 업무가 넘어가고요. 또 조합에서 돈을 주지 못한 점, 이 채무에 대한 변제가 여기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놓고 조합은 해산합니다. 모든 일은 청산법인으로 넘겨놓고 조합은 해산을 하거든요. 우리 그렇다고 해가고 우리 조합원들이 의무에서 해방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추가 분담금에서 해방이 되지를 않아요. 청산법인이 몇 년 후에 모든 것이 잔존 업무가 끝나고 돈 받을 거 다 받고 돈 줄 거 다 준 다음에, 그때 모든 청산이 끝나고 나면은 이때 가지고 여러분들은 추가 분담금에서 해방이 돼요. 조합이 해산되는 것은 청산법인으로 넘어가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여기서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조합 해산 때는 절대로 안 해요.
언제 발생이 되냐면 조합이 해산이 되고 청산법인이 설립이 된 그 후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돼요. 요거 얄짤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가 그 인도건 센트럴가이 같은 경우도 2년 넘게 청산이 걸렸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이 소송까지 가서 또 조합에서 소송 비용으로 실제로 우리가 유리 그쪽에서 패소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다 문다 그러면 그건 또 조합의 비용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동의서는 조합하고는 별개예요. 조합은 개인이 시공사, 우리 계약 당사자한테 하는 거고 조합하고는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킴이 대표인 개인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그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조합원이잖아요. 네. 그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승소를 하고 조합이 패소를 했어요. 그럼 그 비용도 조합 비용으로 다 물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패소에 대한 것까지 다 지금 말씀하신 거 뭐냐면 우리가 대상 소송을 하면 끝나고 대상이 조합을 대상으로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예? 예. 그 조합을 우리가 조합입니다. 우리가 조합 구성이에요. 우리가 하는 우리 제가 구성을 말씀드린 거는 예. 아까 이제 그 대표님하고 얘기하다가 예. 헷갈려서 제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아,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기간이 그 청산하는 기간이 소송으로 인해서 늘어나지 않을 거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예. 이 문제하고는 전혀 지금 우리가 오늘 받는 이 동의서하고는 우리 조합 해산이나 청산이나 조합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 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예. 마이크 갖고 계세요? 예, 마이크 갖고 계시는 분 먼저 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691-4번지 황양우라고 합니다. 네네. 질문이 있는데, 오늘 우체국에서 수령한 편물을 보니까 제가 아직 보진 못했는데, 아마 대의원회에서 선정된 안건들이 모두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서 9월 10일에 조합 집행부 측에서의 임시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에 이사 중 최소 1명은 잔류해야 하므로 현재 지킴이 측에서 도움범 이사를 설득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 조합 임시총회 안건 5호가 도움범 이사 해임의 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일정상 조합 임시총회가 지킴이 측에서 여는 임시총회보다 날짜가 하루 앞선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혹시 그 지킴이 측이나 대표님에서 다른 대응 방안은 있는 건지, 다른 분들이 소송과 비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으니까 해임이 저희한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합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는 직거리가 꼭 누구하고 같은데, 저희가 해임총회를 갖다가 9월 12일 날 개최를 갖다가 하고요. 조합장이 열고자 하는 임시총회가 하루 앞인 9월 10일이래요. 안건으로 올린 것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류지에 관한 것, 하나는 상가 분양에 관한 것, 하나는 임대주택에 관한 것, 그리고 제4호 안건이 저희 지킴이에서 8번 안건으로 올려놓은 등기이사 도홍범에게 대표권을 갖다가 부여한다는 그 안건을 줄이기 위해서 4호 안건 이사 도홍범 해임의 건으로 올려왔어요. 이 중에서 3가지는 이미 지난 4월 25일 날 총회에서 다 가결되고 의결된 상황이죠. 다시 올릴 필요가 없는 안건을 갖다가 다시 또 올리는 거고요. 4호 안건만 이것이 조합장이 원하는
이 안건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도홍범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제 카톡방에서 저도 봤습니다. 조합의 그 300명 카톡방에 이 땡땡 필 이사님이 글을 썼더구만요. 이미 단체에서 해임 총회를 하지 않았다면은 자기네 조합도 9월 11일 열리는 임시총회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9월 11일 조합장이 여는 임시총회는 오로지 단 하나, 12일 지킴이 대표가 여는 해임총회를 갖다가 방해하는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그런 이 땡필 이사님의 글을 갖다가 봤어요. 지킴이가 해임총회를 안 열고 자기네들도 임시총회 안 열었다. 그런데 제가 여는 바람에 나도 할 수 없이 연다. 뭐 이런 거. 그 한 번 여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이에요. 돈이 92명을 써가지고 돈이 비용만 3억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투자를 해갖고 이 돈은 다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들 돈이에요. 이 돈을 갖다가 써가면서 해임총회를 갖다가 그것도 이사 도홍범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좋습니다. 9월 11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9월 11일 조합장이 여는 임시총회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안건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해임총회를 방해하기 위한 거. 그거 서명결의서 내주시 마십사도 부탁을 갖다가 드립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안건 4개 중에서 3개는 이미 4월 25일 총회에서 다 가결되고 의결된 거예요. 오로지 하나, 도홍범 해석 해임권. 이거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간절히 부탁을 갖다가 드립니다. 조합장이 여는 임시총회 그거 서명결의서 내주지 마시고 그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게끔 해주기를 갖다가 부탁을 드리고요. 자, 만약의 경우 해임총 임시총회에서 도홍범 이사가 해임이 돼서요. 또 그 다음날 해임총회에서 조합장 정우조가 해임이 되고 상근이사 이근필 이사가 해임이 되고 감사 둘이 해임이 되고 또 기타 등등 이사가 해임이 되고 나면 우리 이번 중에서는 딱 한 명 남습니다. 이사 등기 이사입니다. 문광철님이 남습니다. 얼마 전에 조합장이 전체 메시지로 보낸 것이 있죠. 우리가 다 해임이 되더라도 문광철 이사가 있어서 조합의 업무의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문자가 다 받으셨죠. 맞습니다. 그분께서 혼자서 조합장 직무 대행을 갖다가 하게끔 됩니다. 그 후에 법적 절차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갖다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또 그분께서 노라고 얘기를 갖다가 나 그거 안 한다. 차라리 나 사표내. 나 혼자 있는 거 나한테 들어서 사표하라. 이사 안 해. 사표내. 또는 나 이거 직무대행 안 해. 포기를 갖다 해. 그러면 또 법에 명시가 돼 있던 프렌 C로 넘어가지고 다시 합니다. 우리 조합 절대 무너지지 않고 멈추는 법 없습니다. 또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봤어요. 네. 거기 스위치를 올리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694번지의 조합원 임성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약간 주제가 총회 쪽으로 넘어갔는데, 네. 저는 아까와 이어가지고 집단소송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여쭈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변호사님하고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우선은 현재 집행부가 있는 상태에서도 소송 가능한 집단소송을 먼저 마루를 진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집행부 교체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진행을 하실 계획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마루와 비슷한 상황으로 네. 물론 이제 전체 조합원이 대상은 아니고
금액은 그거에 비하지 않겠지만은 네. 욕실 유상 옵션의 미시공권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 그 규모나 인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집단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이 소유를 갖다가 하고 있는 전유 부분이 있죠. 이런 전유 부분은 각 세대마다 다 형평이 틀려요. 어떤 분은 어떤 세대는 상태가 좋고 어떤 세대는 상태가 아주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해갖고 소송을 갖다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공영적인 부분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야만 가능해요. 자기가 해보면 현재의 조합자로는 절대 이런 정산 소송을 안 하겠죠. 자기가 다 도장 찍고 자기가 다 확인을 하고 돈 먹으면 안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집행부만 할 수가 있어요. 성천님이 말씀을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조합한테 내역서 좀 보여달라, 도면 좀 보여달라. 그걸 보여주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된 점을 다 찝어내겠다. 그런데 그걸 주지를 않더라.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다. 새로운 집행부로는 그런 것 좀 밝혀라. 내역서 다 제공하거라. 그러면 다 찾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지금 부분, 아무래도 작은 부분이지만서도 모여가지고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맙고요. 저 GPB 대표로서 GPB 뒤에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또 집에서 TM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갖다가 모두 다 대신해서 우리 대표님, 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욕실 유상 옵션이 미시공된 부분이 네. 있는 거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그거부터 아까 저쪽에 그 두 번째 카트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있죠. 중문이라든가 욕실 부분이라든가 또 뭐가 있더라? 그런 부분들, 음식물 거기 처리기 이런 것들도 다 그거 세세하게 거기 분야별로 모아가지고 집단 소송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가. GPB 대표가 그걸 갖다가 뭐 할 거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려면 거기는 대답을 갖다가 못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부분은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쭙는데 예, 맞습니다. 일부 미시공된 거는 인지를 하고 계세요? 욕실 스타일업 옵션에서 네. 일부 항목이 미시공돼가지고 이제 해당 옵션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많이 항의를 진행하고서 했던 거를 내용을 미시공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어떤 하자 쪽에 말씀을 갖다 하는 건데, 하자가 아니고요. 시공이 안 됐던 시공 부분이 자체가 있었거든요.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죄송한데 대표님은 그거는 이제 인지를 못하시고 그거는 좋습니다. 미시공 문제, 부실 시공 문제, 변경 시공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손을 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열리게 구성이 되면 그쪽 편에서는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 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은 그게 조합원의 욕실 유상 옵션에서 시공이 안 된 부분이라 조합원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예, 죄송하지만 지금 대표님 인지를 못하신 것 같고요. 따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예. 그거 나는 돈을 지불을 했는데 미시공이 됐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거는 뭐 처리해야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잠깐만요. 그 조합은 유상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뭐 희년 보호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지금 뭐 발견은 저희들이 듣고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지키기가 그것까지 시행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가 다 했던 부분, 공동으로 했던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 저도 지금 히든
도를 했는데 힘든 도가 아주 엉망이 없어 돈을 안 내고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시공사가 관여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내니까 돈을 저기 키를 안 낸대요. 그래서 돈을 내고는 일단 들어왔어요. 똑같이 역시 유상 옵션을 하신 분들도 똑같은 사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지침과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이 부분은 추후에 만약에 새로 입성을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같이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쉽게 다룰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통적인 거, 예를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나왔지만 중문 같은 것도 전체가 다 다뤘지 않습니까? 245만 원의 평균, 여러분 중문 하나 다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달라면 100만 원 미만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통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되든 안 되든 물론 되겠지만 안 돼도 우리가 같이 따라서 공통으로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 자료를 뽑아놨고 이거는 우리 회의총회를 완성을 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꼭 이해해 주시고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한 유상 옵션은 꼭 저도 그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약속한 시간을 4시간 진행을 다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설명회가 좀 더 유익했으면 좋겠는데 그 질문사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니까 혼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주최하는 9월 11일 임시총회는 반드시 무산시켜야 합니다. 조합원의 뜻을 짓밟고 철회서를 지지하게 요구하는 3억 원짜리 OS 의원들을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철회서 한정은 우리 모두의 희망과 노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배신행위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길은 결코 우리가 물러서는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여야 합니다. 9월 12일은 우리가 주최하는 회의총회가 열리는 일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에 함께하시어 회의의 순간을 반드시 함께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명결서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작성해 주실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강동성 변호사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돌아오십시오.